안녕하세요. C샵 교과서 마스터하기. 이번 시간은 61장 함수와 함수형 프로그래밍 소개하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C샵 교과서 저자 박용준입니다. 벌써 이제 61장까지 왔습니다. 이번 시간도 역시 마찬가지로 새로운 개념을 공부한다기보다는 맛보기 또는 소개하는 관점으로 이러이러한 형태대로 프로그래밍을 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함수형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구나, 이 단어를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수형 프로그래밍, 절차지향 프로그래밍, 개체지향 프로그래밍, 함수형 프로그래밍, 이렇게 세 가지의 어떤 프로그래밍 스타일을 C샵은 다 가지고 있다. 그 중에서 간략하게 함수형 프로그래밍의 스타일을 C샵으로는 어떻게 구현하는지, 방법이 많이 있지만 최종적인 것은 무엇으로 사용하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수형 프로그래밍을 한 줄로 정의하게 되면 한 줄로 정의를 할 수가 없긴 한데요. 그래도 한 줄, 두 줄로 정의를 해봤네요. 함수 형태로 계산을 진행하고 변경되는 변수 사용을 멀리하는 스타일이다. 말 어렵죠? 그리고 상태값을 가지지 않는 함수들을 연속해서 호출해서 사용하는 개발 스타일이다. 일단은 이 한 줄을 일단 이렇게 써놓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함수형 프로그래밍 단어, 함수형 프로그래밍 소개할 때 많이 나오는 단어들이 있어요. 제 강의에서, 앞선 시간 강의에서도 문 대신에 식을 써라, 또는 비순수함수보다는, 비순수함수는 말 그대로 호출할 때마다 서로 다른 값이 반환되는 함수죠. 즉 그러면 안 되겠죠. 테스트가 안 되니까 비순수함수보다는 순수함수를 써라. 그래야지 어떠한 사이드 이펙트, 파생 작업을 줄일 수 있다. 문 대신 식을 써라. 왜? 이 파생 작업 때문에. 그리고 변하지 않는 이뮤터블, 어떠한 값을 변하는 것보다는 변하지 않는 형태대로 개발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함수형 프로그래밍을 사용하려면 펑크 오브 T, 제네릭 대리자에 대한 사용법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확장 메서드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잘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사용해서 메서드의 매개 변수로 함수 자체를 전달하는 고차 함수, 하이어 오더 펑션 개념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즉 펑크 오브 T 등을 사용하게 되면, C샵의 링크를 사용하게 되면 메서드의 매개 변수로 람다식 등을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고차 함수라고도 합니다. 어쨌든 C샵에서의 함수형 프로그래밍의 최정점에는 누가 있다? 링크가 있습니다. 함수형 프로그래밍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만들어낼 수 있지만 최종적인 거는 링크만 잘 써도 된다, 이렇게 저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참고적으로 현재 화면에 보이는 코드는, 오른쪽에 화면에 보이는 코드는 제가 일반적으로 웹 애플리케이션에서 게시판 프로젝트의 하나의 메서드의 일부분을 발췌한 거예요. 순서대로 쫙 지나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as callable이라는 이름의 메서드도 보이고, where 메서드도 보이고, contains 메서드도 보이고, 눈에 보이지 않게 count 메서드도 보이고, 여기 order by descending도 보일 거고요. 또는 then by descending도 이 안에 들어있고요. skip도 보이고, take도 보이고, to list도 보이네요. 하나의 메서드 안에 이만큼의 링크의 확장 메서드들이 사용이 된 겁니다. 메서드 체이닝으로, 순서대로. 만약에 뭐뭐 하면 뭐뭐를 뭐뭐로 정렬하고 등등등등이 하나의 메서드 안에 있는 코드의 일부분을 발췌한 거예요. 이렇게 링크를 사용하게 되면
뭐뭐뭐뭐뭐뭐를 메서드 체인을 써서 하나의 단계로 가서 이러해서 최종적으로 실행해라. to 리스트로 실행해라. 이러한 형태대로 코드를 작성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펑션, 펑션, 펑션. 물론 메서드로 표현하겠죠. 확장 메서드, 확장 메서드, 확장 메서드, 최종적으로 to 리스트. 이런 식으로 링크를 사용하게 되면 함수형 프로그래밍 스타일대로 개발을 편리하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select라든가 select many, aggregate 등등등의 추가적인 메서드들이 링크 카테고리 안에 굉장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몇 가지를 한번 이번 시간에 한번 사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만들어 왔었던 투두 앱을 가지고 함수형 프로그래밍, 펑셔널 프로그래밍, 링크를 사용해서 여러 단계를 하나의 어떤 메서드 체인 형태대로 하나의 체인 안에다가 여러 개의 기능들을 다중으로 줄여서 최종적인 내가 원하는 목적 데이터를 가져오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데모 머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 강의에서의 함수형 프로그래밍은 C샵에서의 함수형 프로그래밍은 여러 가지 기법들을 제공하고 있지만 링크에 포커스를 맞춰져 있습니다. 직접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함수형 스타일, 메서드 체이닝을 구현을 해줄 수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기본은 링크를 사용하는 거. 왜? 굉장히 편리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만들었었던 거에 어떠한 값들이 들어있는데요. 이렇게 들어있는 값을 한 9개 정도 들어있네요.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여기를 9번을 이름을 제가 다른 걸로 바꿀까요? 링크. C샵의 링크는 제가 C샵의 전체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해온 거에 C샵 중에서 가장 핵심을 뽑으라면 당연히 각각의 구성 요소들, if문, for문 다 중요하죠. 그런데 어쨌든 어떠한 C샵을 사용하는 C샵으로 일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링크를 그 첫 번째로 뽑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서서 링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예제를 다뤄봤습니다. 이번에는 링크를 사용해서 함수형 프로그래밍 스타일을 구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데모 예제를 이번 시간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에는 한 9개 정도의 데이터가 들어있고요. 현재 제 환경에서는 그리고 지금은 제가 이것을 텍스트 파일이라든가 제이슨 파일에다 넣어놓고 작업하지만 여러분들이 데이터베이스를 배우고 나면 데이터베이스에 넣어놓고 데이터베이스에서 조회해 오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프로젝트 다시 열고 투두 앱 단계별로 현재 많이 왔네요. 6개 프로젝트를 만들고 테스트를 해 보았네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열고 자, 그러면 여기부터 한번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뷰 버전으로 또 열렸네요. 모두 해제. 자, 프리뷰 버전에서 하죠. 그러면 자, 이번에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웹 API를 만들어 놓고 웹 API로부터 데이터를 가져오는 것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그거에 대한 것을 콘솔에서 한번 테스트 해봤고요. UI 쪽에다 프로젝트 한번 넣어볼까요? UI에다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추가 새 프로젝트. 똑같은 내용인데 어디다 할까요? 윈도우즈 폼 했으니까 웹폼 안 해봤죠? 웹폼 한번 해볼게요. ASP.NET
ASP.NET 코어로 안 가고요. ASP.NET 웹 애플리케이션, 웹폼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웹폼이 들어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게 C샵으로 가야 되겠죠. C샵에 ASP.NET 웹 애플리케이션, .NET 프레임워크 기반의 웹폼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웹 애플리케이션 전미사 to-do app 웹 애플리케이션 이름으로 프레임워크는 4.7.2 버전 또는 4.8 버전 만들기, 그 다음에 비어있음 또는 웹폼 이렇게 만들어도 되는데, 비어있음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웹폼 체크해 주셔도 되고요. 만들기, .NET 프레임워크 기반의 ASP.NET 웹 애플리케이션 하나 만들어 보고요. empty로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추가, 여기는 웹폼 영역이니까 순수한 HTML 가도 되지만 웹폼이라는 것을 새 항목 추가 버튼 눌러서 밑에 있었는데요. 웹폼을 하나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웹의 웹폼 to-do list라고 웹폼을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제목에다가 할 일 목록, div 태그 안에다가 h1 탭, 이번 시간에도 데모입니다. 투두 리스트를 한번 여기다 한번 출력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HTML 태그를 사용해서 모양을 한번 잡아봤고요. 제목과 제목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브라우저에서 보기, 자, 그럼 실행. 윈도우즈 업데이트도 떴네요. 강의할 때 비주얼 스튜디오 업데이트도 떴고요. 윈도우즈 업데이트도 떴네요. 잠깐 지우고, 자, 그러면 할 일 목록이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그럼 여기에다가 리스트를 한번 출력을 한번 해볼 거예요. 자, 그러면 할 일 목록에다가 todoList.aspx 파일에다가 도구상자 띄워져 있네요. 보기에 Ctrl Alt X, 얘를 실행해서, 그러면 웹폼에서도 도구상자가 있네요. 그러면 데이터 카테고리에서 그리드 뷰 컨트롤을 드래그해서 떨어뜨려 놓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거 만드는 모양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을 안 쓰기 위해서 그리드 뷰에다가 여기다가 할 일 목록을 출력을 할 건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출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투두 리스트에 F7번 눌러서 코드 비하인드 파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F7번 눌러서 코드 비하인드, 즉 페이지 로드할 때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당연히 웹폼에서는 얘를 참조해서 직접 여기서 리파지터를 읽어도 되는데, 지난 시간 거 복습하는 겸해서 이렇게 안 하겠죠. 당연히 다이렉트로 읽어오겠지만 이거를 재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투두 모델 카피해서 웹 애플리케이션에 페이지 로드 할 때 여기다가 붙여넣기 하고, 이 형태대로 읽어오겠다, 그 의미로. 그런 다음에 페이지 로드 할 때 데이터를 읽어와라. 일단은 페이지 로드 메인 메서드 안에 있는 코드 그대로 카피해서 페이지 로드 할 때 아직 만들지 않은 디스플레이 데이터 괄호 열고 닫고 세미콜론 컨트롤 점 메서드 생성 엔터 쳐서 밑에다 넣어놓고요. 여기다가 붙여넣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닫고 JSON 컨버트 HTTP 클라이언트 코드 컨트롤 점 찍어서 system.net.http 패키지를 설치할 거냐? 설치하겠다. 누get으로 돼 있네요. 웹 영역에서 사용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패키지 관리자를 사용하여 설치. system.net.http 누계 패키지 설치. 그 다음에 확인 동의한 버튼 눌러서 system.net.http 패키지 설치. 그 다음에 잠깐 열어놓고 JSON 컨버트 얘 잠깐만 컨트롤 점 네임스페이스 추가 컨트롤 점 네임스페이스 추가 다시 JSON 컨버트 컨트롤 점 뉴턴 소프트 닷 JSON 패키지 설치 패키지 관리자를 사용하여 설치. 여기 와서 좀 전에 바로 설치를 해줘도 되겠죠. 뉴턴 소프트 설치 확인. 그런 다음에 JSON 컨버트 컨트롤 점 위에다가 네임스페이스 추가 인코딩 system.text 네임스페이스 추가. 아하 잘못했다. 컨트롤 G 다시요. 컨트롤 점 위에다가 네임스페이스 추가. 그런 다음에 포스트 에이싱크인데 그러면 디스플레이 데이터를 에이싱크 태스크로 변경. 태스크 컨트롤 점 네임스페이스 추가. 여기도 await 페이지 로드도 await 페이지 로드도 async void 한번 써볼까요? 제가 유일하게 이벤트 핸들러에서는 void를 써도 됩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얘를 태스크로 놔도 되고. 아니다, 그냥 태스크로 가자. 근데 void 써도 됩니다. 제가 강의에서 여러 번 했을 것 같은데 빗자루로 코드 정리, 청소. 그런 다음에 여기가 console.write 라인이 아니라 투두가 가져오면 데이터 바인딩이란 단어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this.grid 뷰를 제가 하나 떨어뜨려 놨어요. 기본 이름으로 그리드 뷰에 데이터 소스 속성에다가 뭐를 투두스를 제시해주면 돼요. 이거는 윈도우즈 폼에서 한번 봤던 모양 같아요. 이거는 그런데 이렇게만 하면 안 되고 웹폼은 그리드 뷰에 데이터 바인드 메서드까지 호출을 해줘야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거는 웹폼의 하나의 어떤 문법이죠. 이렇게 한번 했어요. 그러면 여기 한번 현재 9개 정도의 데이터가 출력이 되는지를 한번 실행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얘부터 실행하면 얘를 모르니까 에러가 나겠죠. 얘부터 한번 해볼까요? 얘를 시작 프로젝트로 잡고 얘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시작 페이지로 설정해 놓고 컨트롤 F5번 눌러서 한번 실행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이 내용은 현재 배운 내용이 아니에요. 데모예요. 이렇게 하는데 할 일 목록이 아무도 출력 안 돼요. 왜? 못 읽어오는 거니까. 현재 이 경로에서. 그러면 웹 API를 실행 한번 시켜보면 44389에 API 슬래시 44389에 API 슬래시 투두스 요청해보면 현재 9개 레코드 9개 데이터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얘를 선택해 놓고 투두 리스트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브라우저에서 보기 실행했는데 실행이 안 돼요. 다시요. 지금 제가 웹폼으로 만들었잖아요. 웹폼 20년 전에 만들어진 웹폼으로 만들었잖아요. 비동기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동기가 아니에요. 여기를 보이드로 바꾸고 그러면 일단은 동기로 됐던 거를 다 비동기 형태로 바꿀게요. await 지우고 여기서
포스트하고 나서 wait 메서드 호출해주고 결과값 출력하는 거. 이거는 괜히 ASP.NET을 했을까? 이렇게 약간 고민돼요. 일단 이거 바꿀게요. 이거는 지금은 데모니까 빨리 바꿔놓을게요. 리절트 넣고 다시요. 보자. 자, 비동기에서 동기 방식으로 바꿨습니다. 쭉 오고 빨간색 없죠? 다시 얘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시작 페이지로 설정해 놓고 컨트롤 F5번 눌러서 실행. 현재 데이터가 몇 개 정도 들어있냐면 제가 여러 번 실행해서 하나 둘셋넷 4개까지 들어가 있네요. 잠깐만요. 그러면 http 9개 일단 9개까지 두고 저장해 놓고 입력해주는 부분은 주석 처리해 놓고 출력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요. 더 이상 저장 안 합니다. 현재 9개 데이터까지 들어있고요. 그럼 9개 데이터까지 딱 들어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다시 없다고 가정하고 새로 고침하게 되면 이렇게 일단은 웹 API를 통해서 페이지 로드할 때 웹 API를 통해서 웹 API를 호출해서 그 데이터를 동기 방식으로 읽어다가 투두에다가 바인딩하고 데이터 바인드 메서드를 호출하는 방법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청소. 일단은 현재까지 데이터베이스에 들어있는 제이슨 파일에 들어있는 9개의 데이터를 웹 폼에다가 한번 출력하는 것까지 한번 해봤습니다. 일단은요. 그러면 여기부터 뭔가를 추가로 한번 데이터 바인딩을 하는데 여기다가 필터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뭘 필터링 할 거냐면 뭐 방법이 많이 있지만 링크를 한번 사용을 한번 해보자라는 거죠. 링크를 사용해서 링크로 함수형 프로그래밍 스타일 구현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C샵에서는 여러 가지 모양이 있지만 링크를 사용하게 되면 함수형 프로그래밍 스타일이라고 제가 이름을 정한 거는 메서드 체이닝이에요. 메서드 체이닝으로 여기를 한번 꾸며보자라는 거죠. 그 목적으로 이렇게 주석을 처리를 해놨습니다. 자, 일단은 웹 API. 자, 그럼 현재 코드를 실행하고자 했을 때는 얘가 반드시 실행이 되고 그 다음에 얘가 실행이 돼야 돼요. 그러면 얘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시작 페이지로 설정해 놓고 두 개를 한꺼번에 실행해 주고 싶다. 솔루션의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속성 창에 가서 여러 개의 시작 프로젝트를 선택해 놓고요. 웹 API가 우선순위가 제일 높으니까 제일 위에다 놓고요. 그러고 나서 얘를 디버깅 하지 않고 시작, 그 다음에 웹 애플리케이션을 위로 올려서 얘와 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버깅 하지 않고 시작, 컨트롤 F5번 2번 누른 거. 대신 얘가 우선순위가 먼저 실행되고 나야지 얘가 실행될 때 이 웹 API로부터 제이슨 데이터를 받아서 그리드 뷰에 출력하니까 이렇게 두 개를 해놓게 되면 적용 확인 버튼 누르면 여러 시작 프로젝트가 있고 시작 버튼 누르면 다시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속성 창에 가서 시작으로 할게요. 시작 적용 확인 시작 버튼 눌러서 여러 시작 프로젝트를 시작. 그러면 API가 먼저 실행되고 두 개가 한꺼번에 실행되죠. 왜? API가 먼저 가동이 되어야지 여기서 제이슨 데이터를 가져다 쓰는 거니까. 그런 의미 이렇게 두 개를 한꺼번에 띄우는 것까지 한번 보여드렸고요. 다쳤다. 이거 엄청 신경 쓰이네요. 자, 빨리 떠라.
자, 그러면 투두 애플리케이션 일단은 웹 API하고 웹 애플리케이션 여러 시작 프로젝트 시작 버튼 누르면 웹 API가 먼저 실행되고 그 웹 API를 사용하는 또 다른 웹 애플리케이션이 실행이 되더라.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닫으면 닫아라. 됐고요. 자, 그러면 이제서야 기본 코드가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러면 이번 시간에 하려고 했던 필터링, 링크를 사용해서 함수형 프로그래밍 스타일을 구현하는 모양을 여기서 한번 소개를 한번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링크에서 select 메서드를 다시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핑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todos 쿼리라고 할까요? 쿼리라고 할게요. Q는 todos를 select 메서드 사용해서 위에 system.link 있었나요? system.link 있고요. select 메서드를 사용해서 얘를 매핑을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to도니까 t goes to t 이렇게 하게 되면 그냥 원래 있었던 거 똑같아요. 그리고 todos 대신에 쿼리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Q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용은 똑같아요. 넘겨준 거 그대로 받아서 그대로 select 메서드를 통해서 그대로 반환돼서 그대로 출력됩니다. 바뀐 거 없어요. 다만 의미상으로 우리가 링크의 여러가지 확장 메서드들을 좀 더 연습한다 치고 이렇게 한번 바꿔본 거예요. 이렇게. 당연히 얘를 select 구문으로 만약에 얘를 Ctrl C V 눌러서 이번 시간에는 함수형 프로그래밍 맛보기라고 제가 함수와 함수형 프로그래밍 소개하기 제목으로 제목을 잡아봤는데요. 내용상으로는 링크예요. 링크 파트 2 한번 더 다뤄보는 겁니다. 앞서서 우리가 링크를 계속 사용해 왔지만 그거를 좀 더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는 시간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거는 이렇게도 해줄 수 있겠죠. from to do 하나를 in todos에서 읽어서 약간 내리고 select 해라 to도를 이렇게 해준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만 좀 크게 보도록 하죠. 34번 라인은 35, 36번 라인하고 똑같은 모양입니다. 쿼리 신텍스를 사용했느냐 메서드 신텍스를 사용했느냐의 차이점이죠. 똑같죠? 다만 제가 강의에서 얘기했지만 저는 메서드 신텍스를 더 좋아합니다. 참고적으로요. 그러면 얘를 위로 올리고 Ctrl K C 밑으로 내리고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select 메서드는 아무 의미 없어요. 현재는. 다만 select 메서드로 마우스 올려보니까 반환값이 확장 메서드 select 확장 메서드가 I, E, numerable of t로 반환을 해주네요. 얘가 뭐냐면 Q가 뭐냐면 I, numerable of to라는 거죠. 이게 I, numerable of t to로 반환한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거를 뭐로? 이거는 여기다 써놓자. 얘랑 똑같은 거예요. 반환값이. 그런데 그거 그렇게 길게 쓸 필요 없이 바로 해주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그런데 얘는 I numerable of t 형태대로 반환해 주는 거는 얘가 체이닝이 가능해요. 이거 관련된 이 I numerable of t에 관련된 확장 메서드들이 너무나 많이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select 메서드는 단순하게 이렇게만 출력할 거냐? 이렇게 출력해도 돼요. 그런데 제가 to도를 하나 더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Ctrl C V 눌러서
하나를 더 만들어요. 당연히 에러 나겠죠. 투두 뷰 모델을 하나 만들어요. 이거 만들 필요 없어요. 다만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런 거 굉장히 많이 만나요. 그런데 일단은 현재 우리는 여러 가지 모양을 제가 이렇게 해도 됩니다. 이 관점으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투두 뷰 모델이라는 거 W 투두 뷰 모델을 하나 만들고 아이디를 한번 지워볼게요. 번호 필요 없어. 투두 리스트에는 타이틀과 이즈 덧만 있으면 돼. 그러면 투두 뷰 모델을 하나 더 만들었어요. 얘를 어떻게 사용할 거냐면 여기서는 넘겨줘온 게 투두 타입으로 넘겨줘 왔다는 거죠. 즉 id 타이틀 is done으로 웹 API를 통해서 넘겨줘 왔습니다. 하지만 나는 현재 사용하는 입장에서는 타이틀과 is done만 필요해.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한다? 다시 새로운 개체로 매핑을 시켜줄 수가 있다는 거죠. 새로운 개체로 매핑. 그러면 t가 넘겨줘 오면 투두 개체가 넘겨줘 오면 투두 뷰 모델로 새롭게 매핑해 주고 싶다. 그러면 new 투두 뷰 모델로 다시 매핑해 주고 싶다. 다시 타이틀은 넘겨준 t. 현재 반복에서의 타이틀로 is done은 현재 반복에서의 is done으로 어떻게 하자? 다시 변경하자. 이렇게 새롭게 컬렉션 형태를 매핑해 줄 수가 있습니다. 한 줄로 가도 되는데요. 여러 줄로 갈게요. 이렇게. 그러면 처음에는 투두를 가지고 id 타이틀 is done이었는데 select 메서드에 t goes to 좀 전에 다시요. 바큐는 todo스의 select t goes to t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아요. 다만 I numerable of t로 바꿔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select 메서드는 어떤 장점이 있냐면 넘겨준 타입을 새로운 타입으로 어떻게 변환시켜주는 작업, 새로운 형식으로 매핑을 시켜주는 작업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게 되면 타이틀과 is done의 리스트를 갖는다라는 거죠. 그러면 9개의 데이터가 있다, 10개의 데이터가 있다. 그거에 id가 없어요. id 나 필요 없다, 번호 필요 없어. 내가 할 일 목록만 달라. 그렇게 필터링을 새롭게 정의를 해줄 수가 있다는 거죠. 데이터 구조가 id 없이 타이틀과 is done만 가지는 것을 이렇게 반환을 시켜준다는 거죠. id 없이. 물론 출력하는 쪽에서 id를 출력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다만 이렇게 넘겨준 데이터 구조를 받아서 현재 다른 데에서는 이렇게 썼다. 그런데 현재 웹 애플리케이션에서는 굳이 얘가 필요 없다. 나는 이것만 쓰겠다면 이렇게 새롭게 재정의해서 쓰고 싶다. 그럴 때는 select 메서드로 재정의를 해서 사용을 해줄 수가 있다는 거죠. 당연히 이거는 좀 전에 내용에서 이거까지만 보여드릴게요. 메서드 신텍스가 아니라 쿼리 신텍스는 이거까지만 잠깐 데모로 보여드릴게요. todo스는 select 할 때 new 투두 뷰 모델을 가지고 여기다가 블라블라 해서 반환하는 거랑 똑같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다만 저는 메서드 신텍스를 더 좋아한다고 해서 뭐뭐뭐.뭐 그런 식으로 사용하는 것을 더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select 메서드로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요. 이 의미 아시겠죠? select 메서드는 이렇게까지만 하면 아무 의미 없지만 그대로 이렇게 하게 되면 뭐가 된다? 이렇게 전체를 새로운 모델로 변환을 시켜주는 게 가능하더라. 자, 그러면 여기다가 하나만 더 해볼게요. 만약에 쿼리를 하나 만들고요. 쿼리는 todo스에 대해서 as enumerable of t 또는 as queryable of t로 하게 되면 t는 처음에 to도겠죠. 이렇게 하게 되면 반환값이
이렇게 돼요. I 쿼리어블 t로 돼요. I 이뉴머러블 t하고 I 쿼리어블 t인데, 쿼리어블은 얘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중에 붙여서 작업을 해줄 수 있어요. 그러면 얘를 여기다가 요걸로 대체를 해도 내용은 동일합니다. 그리고 나서 보니까, 최종적으로 보니까 I 쿼리어블 t, I 이뉴머러블 t는 한 번에 쭉 하고 결과 끝냈을 때는 I 이뉴머러블 t로 하면 되는 거고요. 아니면 나는 쿼리 형태대로 계속 붙여서 뭔가 해주고 싶다. 그러면 I 쿼리어블 of t로 해주셔도 됩니다. 방법 맞네요. 예. 자, 그러면 여기다가 쿼리에다가 그러면 나는 그럴 리는 없겠지만 where 확장 메서드를 사용하게 되면 뭐가 가능하다? where 확장 메서드를 다시 쿼리에다가 뭐를? where를 하나를 더 추가를 해요. 그러면 where 확장 메서드는 어떤 역할을 해주냐면 말 그대로 필터링입니다. 그러면 query goes to query dot id가 현재까지 id 있겠죠. id를 그럴 일은 없겠지만 퍼센트 연산자 2로 나눴을 때 그 값이 0과 같다면 그것만 가져와라. 이렇게 0과 같다면 쿼리 이제 id 값을 읽어다가 그거를 어떻게 짝수라면 짝수인 것만 가져다가 사용을 하자. 이렇게 바꿔줄 수도 있습니다. 빨간색 왜 뜨죠? 아, 여기 쿼리 쓰죠. 그러면 QU 아니면 it goes to it 이렇게 여기서 Q를 쓰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게 되면 필터링을 하나 더 해요. 미리 짝수인 것만. 그렇고 짝수인 거의 타이틀과 이지 덧만 읽어온다라는 거죠. 그러면 얘가 빠졌을 때는 9개가 읽어올 거고요. 번호가 없으니까 표시 안 나겠지만, 그러면 얘를 포함시켰을 때는 몇 개를 읽어온다? 4개만 읽어오겠죠. 네 개만 이렇게 딱 읽어오네요. 4개. 짝수일 때 이렇게 4개만 읽어온다. 이렇게 단계별로 쿼리를 계속 만들 수 있어요. 쿼리어블로 반환시켜 놓고 사용하게 되면 단계별로 만약에 뭐뭐 하면 뭐뭐 하고 이렇게 여기를 만약에 또는 뭐라고 할까요? 3학년 if else면 써도 되고 if else면 써도 돼요. 함수형 프로그래밍이라고 해서 제가 문 대신 식을 써라고 하는데 그거는 식이 좀 더 일반적으로 낫다라는 거지 if문을 쓰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물론 여기도 if문 대신에 식을 써도 되는데요. 제가 여기는 if문으로 구분할게요. 줄바꿈하기 뭐니까. 만약에 현재 시간이 date, time 이렇게 할 일 없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현재 시간이 초를 다시 퍼센트 연산자 일어났을 때 그 값이 0과 같다면 짝수 초이면 짝수 데이터만 읽어와라. 컨트롤 C V 눌러서 그렇지 않으면 else 탭 그렇지 않으면 홀수 초만 읽어와라. 이렇게 한번 쿼리를 바꿔서 메서드 체이닝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중간에 좀 복잡해지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나중에라도 현재 강좌는 동영상 강의니까 나중에라도 여러분들이 링크가 다시 익숙해지면서 여러 번 반복하다 보면 이 의미를 아실 거예요. 조금 복잡해졌어요. 이렇게. 그러면 얘는 짝수인 것만, 얘는 여기서 홀수인 것만 이렇게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아, 짝수 데이터만 어느 경우에 따라서 지금은 우리가 따로 버튼을 클릭하지 않았지만 어떤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짝수인 데이터, 어떤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홀수인 데이터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의미를 짝수일 때는 짝수, 홀수일 때는 홀수가 출력되게 바꿔본 거예요. 중간에 체인임을, 웨어 메서드를. 그리고 나서 실행시켜보면, 실행시켰는데 매번 짝수만 나올 수도 있고 홀수만 나올 수도 있겠죠. 짝수 한 번만 더 해볼게요. 다행이다. 홀수 나왔다. 5개 나왔죠? 이렇게 짝수일 때, 홀수일 때 틀리게 해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만 지금은 데모 예제니까 얘는 짝수, 홀수를 썼지. 나중엔 그런 거죠. 정렬할 때 제목에 따라서 정렬할 거냐, 이름에 따라서 정렬할 거냐, 이렇게 나올 거라는 거죠. 그거는 조금 이따가 보여드릴 거고요. 이렇게 됐죠? 그러면 여기는 좀 줄일게요. 그러면 한 번에 가도 돼요. 한 번에 가도 되는데 여기서 웨어저를 이렇게 웨어저를 여기서 가도 돼요. 한 번에 짝수 또는 홀수를. 그런데 그거를 어느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쿼리 중간중간 끊어서 주고 싶다. 그럼 이렇게 as 쿼리어블로 변환시켜서 담아놓고 where 이렇게 가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정렬도 필터링, 조건 처리도 한번 중간에 뭐 더 추가 한번 해본 거고, 이 조건 처리 더 많이 들어가겠죠. 정렬도 한번 추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렬도 한번 추가를 한번 해보자라는 거죠. 자, ABC 순서대로 뭐뭐뭐 순서대로 이렇게. 나중에 어떤 매개 변수로 넘겨오는 값이, 예를 들면 지금은 컨스트로 스트링 형식의 소트 오더를, 지금 우리는 타이틀밖에 없죠. 타이틀만 넘겨주면 타이틀이 많이 넘겨줘온다. 또 열거형으로 넘겨줘온다. 그러면 어떻게 정렬하자? 이름에 따라서 오더 바이 정렬, 오름차순 정렬을 해주고 싶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경우는 쿼리에다가는 추가적인 쿼리를 넣어놓자. 그러면 order by it goes to it title에 대해서 order by ascending을 해서 그 값을 넣어주자라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sort order가 타이틀이라면, 그렇다면 어떻게 해라? 이거를 반환하고, 그렇지 않으면 원래 있었던 거를 반환해라. if else문 써도 돼요.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쿼리 이렇게 해주어도 된다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타이틀이면 타이틀에 대해서 ABC 순서대로 이렇게 정렬을 시켜주는 코드를 하나 더 넣어본 거예요. 그래서 얘를 한번 실행시켜보면 짝수가 됐던 홀수가 됐던 ABC 순서대로 출력이 됩니다. 가나다 순서대로 BDHT 순서대로 출력이 돼요. 그런데 제가 만약에 여기를 다른 걸로 해주고 싶다. 그러면 order by descending으로 해줄게요. 요거는 그냥 타이틀이면 타이틀에 대해서 ascending, 그렇지 않으면 descending 이렇게 해줄 수도 있죠. 그럼 여기는 order by descending을 호출해 주셔도 된다라는 거예요. 등등등. 여기는 내용이 많아지겠죠. 타이틀이면 이거고, 그렇지 않으면. 그런데 여기는 조건이 워낙 많으니까 if else문보다는 스위치 케이스문이 훨씬 더 어울리겠네요. 정렬 부분은 타이틀만 있는 게 아니고 참 또는 거짓도 있을 수도 있고 등등등. 이렇게 지금 하나의 예제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하나의 예제로 ABC 순서대로 보여라, 타이틀에 따라서. 이렇게. 그런데 이거를 제가 픽셀한 거니까, 만약에 타이틀 디센딩 하게 되면 상관없이 ABC 순서대로 상관없이 넘겨준 데이터의 순서대로 출력이 될 거라는 거죠. 정렬이 되지 않아요. 정렬이 되지 않는데 데이터 자체는 제가 대부분 뭐로 넣어놨어요? ABCD 순서대로 넣어놨기 때문에 정렬된 것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정렬을 시켜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여기까지 타개하면 정렬이 되는 거고요. 오름차순 정렬로 출력이 되는 코드를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여기 부분이 당연히 한 줄로 쭉 가도 돼요. 그런데 중간중간은 쿼리를 새롭게, 먼저
가져와서 where로 짝수이냐 홀수이냐에 따라서, 그리고 정렬시킬 거냐 그냥 원래대로 할 거냐, 그리고 새로운 걸로 매핑을 시켜서 출력할 거냐, 이렇게 단계별로 확장을 시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정렬은 나중에 한다고 치고 조건 처리를 하나 더 해볼게요. 역시 한 줄로 쭉 가도 되는데, 이번에는 조건 처리를, 나는 쿼리에 .where 확장 메서드를 사용해서 다시 한번 뭐를 it goes to it 넘겨준 거에 is done이, 나는 투두 리스트니까 이미 true인 것은 필요 없다. true인 것은 나는 할 일 목록이니까 false인 것만 읽어오고 싶다. 해야 될 일, 아직 하지 않은 것만 읽어오고 싶다. 더블 이퀄. 그러면 이렇게 하나를 더 메서드 체이닝에다가 하나 더 추가를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실행시켜보면 짝수이건 홀수이건 몇 개 안 뜨겠네요. 하지 않은 거, 폴스인 것만, 해야 될 일만, 이지던이 다 폴스인 것만 이렇게 출력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3개가 출력이 되네요. 다시 새로 고침. 짝수인 거에 이지던은 딱 하나 있고, 새로 고침. 홀수인 거에 홀수 번호에 이지던은 3개 정도 있네요. 새로 고침. 하나, 3개. 이렇게 실행할 때마다 짝수 또는 홀수일 때마다 실행이 달라지는 거죠. 이렇게. 이 방식이 링크로 함수형 프로그래밍 스타일을 구현한 모양입니다. 물론 중간에 이렇게 처리하는 게 아니라 어떤 데이터가 있으면 데이터를 한꺼번에 여러분들이 처리를 해 줘도 된다라는 거예요. 위에 있는 모양을. 그런데 이런 내용들 있잖아요. 어떤 조건 처리 관련된 거는 지금은 우리가 순서대로 실행했지만 나중에 이거를 메서드화 시켜 놓으면 넘겨줘온 매개 변수에 따라서 이럴 때는 이 매개 변수가 넘겨주면 이렇게 처리하고, 그렇지 않으면 말아라, 이런 식으로 확장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이렇게 쿼리는 링크를 사용하게 되면 뭐뭐뭐.뭐 형태대로 출력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리드 뷰를 하나 더 컨트롤 CV 눌러서 하나를 더 그리드 뷰 2를 하나 더 만들었어요. 그리고 점 눌러서 저장하고 F7번 눌러서 코드 비하인드로 와서 데이터 바인딩을 밑에 거는 한 번에 갈게요. 그리드 뷰 컨트롤 C 컨트롤 V. 그리드 뷰 2는 넘겨줘온 게 최고가 어디에 있어요? 처음 시작 이거죠. 투두스부터 시작한 거잖아요. 그럼 투두스를 한꺼번에 갈게요. 이렇게 해도 돼요. 좀 전에 했던 거를 한 번에 가면 where를 사용해서 t goes to t.id가, 예를 들면 id가 홀수인 것만 읽어볼게요. 1이면 홀수인 거에, 그리고 다시 where절 한 번 더 써도 돼요. 이렇게 where. 그런데 여기서는 그리고 또는 and, 그리고 t에 is done이 어떻게 된 거? false인 거. 이렇게 where를 2번 써도 돼요. false인 거 읽어와라. 그런데 요거는 and를 써도 되고 0으로 나눴을 때 1이고, 즉 홀수이고 is done이 false인 것을 읽어와라. 그리고 select 해라. 또 뭐 있었죠? order by descending 해라. 뭐를? to-do goes to to-do의 타이틀에 따라서 역순으로 출력해라. 점. 그리고 select, 나는 id 필요 없다. 그럼 select t goes to t 하게 되면 id까지 읽어오는 거고, 나는 새로운 모델로 읽어오고 싶다. 그럼 new to-do 뷰 모델을 사용해도 되고 anonymous 타입으로 읽어와도 되고, 내가 원하는 이름으로. 타이틀 한글 써볼게요. 제목은 t.title로. 그 다음에
완료 여부는 t is done. 이렇게 새로운 어네너머스 타입으로 이렇게 해도 된다는 거죠. 지금 뭘 했어요? to도에 where에 밑으로 내려서 where 한번 하고 조건 처리하고 where도 여러 번 해도 돼요. 메서드 체이닝 형태로. 근데 and 연산을 써도 되고 or 연산 써도 되고 order by 하고 select 하고 타이틀에 따라서 그리고 order by descending에 또 뭐뭐뭐를 해줄 수 있고 그리고 select해서 to the view 모델로 해도 되고 내가 새로운 이름으로 새로운 익명 형식으로 제목과 완료 여부로 출력하게도 해줄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링크를 사용하게 되면 뭐뭐뭐.뭐뭐뭐.뭐뭐뭐. 어떤 메서드 이렇게 메서드 체이닝을 아주 편하게 우리가 어떤 확장 메서드를 사용하거나 우리가 확장 메서드를 사용해서 메서드 체이닝을 구현해 줄 수도 있고 클래스의 반환값을 사용해서 나 자신을 반환값을 사용해서 메서드 체이닝을 구현해 줄 수가 있습니다. 마치 펑셔널 프로그래밍 스타일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구현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으뜸인 것은 링크를 사용하면 이러한 스타일대로 뭐를 해줄 수 있다? 여기는 다 식을 넘겨주는 거잖아요. 펑크 오브 T, 프레디케이트, 식을 넘겨주니까 사이드 이펙트를 날 일도 없고 등등등 명확하게 이렇게 보이는 형태대로 개발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그리드 뷰에는 is done, false, 타이틀에 따라서 역순으로 제목과 완료 여부가 출력이 되더라. 실행. 다시요. 시작. 두 번째 그리드 뷰에는 아이디를 0으로 놨을 때 야 이런 거 이거는 생각 못했네요. 예. 자, 트라이 캐치. 제가 왜 0을 나눴죠? 예, 2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시요. 제가 그냥 막 타이핑하다가 자, 그러면 최종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WEA 순서대로 출력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완료 제목과 완료 여부 타이틀을 갖고 폴스인 것만 이렇게 역순으로 출력하는 것을 한번 표현해 봤는데요. 위에 있는 거는 쿼리는 여러 단계로 거쳐서 오는 것을 한번 보여드린 거고요. 얘는 한 번에 투두 컬렉션 있으면 넘겨준 게 있으면 그거 가지고 where, order by 뭐뭐뭐, order by descending, then by 뭐뭐뭐 한 번 더 해주고 싶다. 그러면 then by 뭐뭐뭐 이렇게 여러 개의 조건 처리해 줄 수 있고 그리고 select를 안 하고 그리고 여기를 최종적으로 아예 to list로 아예 여기서 반환을 시켜줘도 돼요. 이거까지 한번 똑같은 내용인데 to list까지 그냥 단순하게 쿼리만 지정해줘도 되는데 쿼리어블 또는 iNumable of t를 지원해줘도 되는데 최종적인 거는 제가 제일 많이 쓰는 모양은 어차피 쿼리가 다 만들어졌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to list 또는 to array로 최종적으로 실행 땅 요만큼을 담아놓은 거를 어떻게 해라? 여기서 실행해라. 이렇게 to list로 표현하는 것을 제일 많이 사용합니다. 자, 일단은 여기까지 할게요. 여기까지. 더 설명하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이거에 여기에 자주 사용하는 것만 설명드릴게요. 어그리게이트라든가 또 뭐 있죠? 여러 가지 메서드들이 있는데요. select many도 있어요. select가 있고 select many가 있고요. select many, aggregate 등등등의 추가적인 메서드들이 있는데요. 일단은 자주 사용하는 것만 일단은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링크로 함수형 프로그래밍 스타일을 구현을 해줄 수가 있다. 그러면 다른 여러 가지 방법들도 역시 C샵에서 구현이 가능한데요. 가장 좋은 거는 어떤 비즈니스 로직 처리할 때는 링크를 사용하자. 링크는 많이 연습을 해두자. 그 관점으로 일단은 최종 소스는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의 소스는 제목을 제가 뭐로 잡을까요?
좀 전 코드에서 현재 코드는 여러분들이 ASP.NET을 안 배웠다고 해도 이렇게 그대로 한번 제가 강의에서 순서를 그대로 남겨놨으니까요. 혹시나 이 내용 한번 필요하신 분들은 그대로 한번 타이핑 한번 해보세요. 얘를 제목으로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보기에 팀 탐색기에 이건 또 뭐야? 이쪽으로 왔네요. 순간 당황. 바뀌었어요? 다시요. 홈 메뉴에서 Git 기능이 이동되었다고 하고, 모두 커밋 후 푸시까지. 자, 이렇게 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추가적으로 새로운 게 아니라 함수형 프로그래밍 스타일은 주제가 굉장히 넓어요. 그런데 일단은 제 강의에서는 이 한 줄 링크로 함수형 프로그래밍 스타일 구현, 이 모양은, 이런 스타일은 제 강의에서 맨날 씁니다. 그리고 나중에 링크하고 엔터티 프레임워크 코어를 사용하게 되면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모양은 굉장히 많이 쓴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모양만 일단 강조를 하고요. 다른 여러가지 함수형 프로그래밍 스타일은 일단은 현재 강의에서는 따로 제시해 드리진 않지만 어쨌든 이러한 스타일대로 이러한 메서드 체이닝 형태로 어떠한 로직을 처리해 주고 싶다. 그럴 때는 링크를 사용하면 편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할 일 목록에 함수형 프로그래밍 스타일 적용하는 것까지 진행을 완료했습니다. 자, 다시 슬라이드로 돌아왔고요. 여기까지 링크를 한번 사용해서 함수형 프로그래밍을 소개를 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함수형 프로그래밍 관련된 어떤 서적을 본다 했을 때는 약간 현재 강좌하고 이질감이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함수형 프로그래밍 관련돼서 어쨌든 C샵에서는 최종 목적지는 링크가 가장 잘 맞더라. 그래서 여러가지 방법 중에서도 링크를 최우선으로 함수형 프로그래밍, 어디에서? C샵에서의 함수형 프로그래밍은 함수형 프로그래밍 스타일은 링크로 구현하자. 이 한 줄만 남겨놓고 이번 시간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도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준비한 내용, 이번 시간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